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02-2000번에 사고 7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또는 유튜브로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시고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네, 누닉이 68,000원을 10%예요. 네. 너무 빠져가지고. 네, 시청자님, 유닛을 보유 중이신데요. 가장 걱정되시는 건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해결책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 매도 의견일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할 만한 자리일까요? 보여주시죠. 다행히 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 두 분 중 어느 분에게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네, 박철순 이사님이요. 박철순 이사님, 루닛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루닛이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어떤 회사의 악재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거나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매수하실 때 당연히 뉴스를 많이 보시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텐데 의료 AI 쪽에서는 사실 루닛과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해도 올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관들,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어차피 기관들도 개인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수익을 챙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관들이 팔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도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이제 98,000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가격대라면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저가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권이라면 일단은 홀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지금 68,000원이시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비중이 50%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가격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10% 정도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 지금은 하락 추세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고 나서 반등 나올 때 한 5%씩에서 두 번 정도 매수를 하셔서 한 20%까지는 늘리시면 어느 정도 한 65,000원 정도까지만 와도 괜찮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데 지금처럼 음봉으로 빠질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반등 보시면서 양봉 보시고 눈으로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추가 매수도 한번 5%씩 두 번 그래서 20%까지는 한번 늘려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 AI 쪽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모든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의료 AI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좀 홀딩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상담 받아보셨고요. 궁금증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SK바이오팜이고요. 네. 99,800원에 비중 5%입니다. 비중은 5%시고요.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너무 오래됐어요. 한 4년? 엄청난 근데 시간을... 이번에 네. 13만 원까지 올랐었는데도 안 팔았어요. 더 오른다는 그 얘기가 자꾸 들려갖고. 자, 그 매도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보유를 하시기도 했고요. 전문가분들께 한번 조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보유시고요. 두 분 다 너무 훌륭한 의견을 주실 텐데요. 한 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 들어볼까요? 네, 이정호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호 선생님, SK바이오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고생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열매를 따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제는 매도 타점을 좀 노리셔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3만 원이 갔는데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못 팔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막상 떨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팔아야 된다. 언제 팔아야 되는 게 제일 좋냐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잘 못 갔던 부분, 과거에 잘 못 갔던 부분을 본자라고 한다면 제일 안 좋았던 건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24년도 들어와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는 모세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호재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내전증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까지는 어느 정도 눌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10만 원 가격대만 딱 지켜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13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다가 이제는 진짜 13만 원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10만 원 부분에 30% 정도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저는 12만 원 부분에서는 한 차례 수익을 한번 챙기는 게 좋지 않나. 물론 비중이 적게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고점에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때 그때가 가장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자리는 지금 딱 10만 원 자리를 딱 지켜주려는 모습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제일 좋지만 그 모습세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진입가가 99,800원인 가격대입니다. 10만 원 부분에 딱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딱 10만 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오늘 장에서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시장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 따라서 같이 빠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 심리로 오늘 장에서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부분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12만 원 부분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5년도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나서 재진입을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적 발표는 언제쯤 나오나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4월 중순까지 예상인데요. 언제 나올지는 네.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그 특정한 날짜는 없네요. 아직은요. 이게 예전에 공매도가 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4월 초부터 공매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한 건지 공매도가 이게 시작되면 10만 원 밑에서 계속 놀고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회사가 많이 변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22년도, 네. 23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24년도부터 흑자로 왔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부분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를 굳이 내가 공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수를 따라가서 수익을 챙기려는 하는 액션이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지금 공매도 걱정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로 이게 제일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불안 심리로 어느 정도 실적 발표하고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팔기 너무 아쉬운 금액인데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거를 밑으로 사면 어떨까요?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제약바이오나 이런 섹터들이 지금 들어와서 3, 4, 5월 달에 이제 학회나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세나 이런 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국내 증시도 계속적인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도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종목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수익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또 이게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욱더 정신적인 피해나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수익을 챙기고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올릭스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000원에 25%입니다. 오늘 10%나 빠져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을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줄였어요, 지금 많이. 네. TV를 아예 전원을 꺼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완전히 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신 종목 또 손실이 나면 고민이 큰데요. 특히 최근 시장 흔들리면서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해결책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보유 모두 다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까? 이정호 선생님요. 네, 이정우 선생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올릭스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져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진입가 같은 경우에 51,000원 부근인데 잘 들어가신 건 잘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좀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거는 조금 누가 봐도 이제는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는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며칠 전에 계속적인 상한가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은 기술 수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누가 봐도 부담스럽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에서는 누군가는 또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1,000원이란 가격대에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왔던 거를 조금 아쉬워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21선을 다시 한번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21선을 재차 한번 첫 터치를 하면서 과도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깨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또 재차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흐름은 뭐냐라고 본다면 호재나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 이 호재가 다시 악재로 된 게 아니라 호재는 계속적으로 살아있지만 단기간에 올랐던 가격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차트에서 보여지는 가격대가 21선 부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21선에 딱 선을 그어놓고 보시면은 어떠냐라고 본다면 딱 이 자리가 딱 지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모아가야지 하는 매수 세력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수익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이 자리를 21선을 또 강력하게 한 번 더 깨진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들 왜 그렇게 나왔냐?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나서 정말 좋은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고점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빠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44,000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 매수는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25%는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것 같으면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44,000원에서 다시 내가 덜어냈던 물량을 다시 재차 담으신 다음에 목표가를 저는 6만 원 선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면은 내가 64,000원까지 그 이상까지도 노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수익권에서 마이너스권이 돌아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선에서는 수익을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재차 또 올라간다고 한다면 7만 원까지 노리시는 방법.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올릭스는 왜 등락이 이렇게 심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생겨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8%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장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빠져주는 모습가 나왔어요. 그 말은 다음 주에 있을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가자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금 급락이 나온 거지 갖고 있던 호재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주는 거를 버틸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이 고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해답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9,000원에 30%.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9만 원. 자, 9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내 기대만큼 올라주지 않아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 걱정 전문가와 나눠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하나오션은 보유 주셨습니다.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박철순 이사님. 박철순 이사님, 하나오션 목표가 9만 원까지 보시는데요. 그때까지 보유 가능한가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실 방위 산업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이라 너무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하나오션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한화그룹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필리조선소,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게 하나오션과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조선소를 인수했던 하나오션이 가장 미국의 어떤 군함 수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소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큰 어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현대 계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조선소 인수하려고 굉장히 발벗고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미국 시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것도 보시면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조금 지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뭐 지금 투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던지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계속 관망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을 좀 바라보고 있는 수급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도 이제 9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중이 30%인데 30%가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중이긴 한데 20%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손실 구간으로 갔을 때 이 30%가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8만 5천 원 정도 선이 넘어가면은 비중을 한 20%로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 정도만 9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9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추가 수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동평균선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줄이시거나 현금화해 놓으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재매수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만 원까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니까요.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고민되실까요? 리가캠바이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원에 15%입니다. 11만 원에 15%세요. 근데 오늘 6%나 빠져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변동성이 크다 보니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해답 듣고 오실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 다 보유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느 분의 의견 들으실까요? 박철순 이사님요. 네, 박철순 이사님,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11만 원이 매수가시고 보유 비중이 15% 정도 되시는데 사실 어제 오늘 좀 빠져가지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차익 물량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오늘도 증시가 좀 빠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낙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연례 학회들이 계속 열릴 텐데 물론 가장 큰 행사였던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 있는 학회들 도 계속적으로 리가캠바이오의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리가캠바이오 사실 때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ADC 쪽에서는 사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정도 가격 구간이라면 약간의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충분히 지금 10만 원 선에서는 지킴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가장 큰 매물 저항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지선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건 되겠지만 20% 이상까지 늘리는 건 조금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빠르게 또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월 달과 2월 달에
고점이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5천 원 정도 선은 목표가로 보시고요. 지금 일단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수익을 낼지 리스크를 줄일지 고민되는 종목 있으신지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시나요? YC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YC 13,000원에 비중 35%요. 비중이 적지 않으시네요. 네네네. 네, 2월 달 들어서 쭉 내리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힘드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손실이 나면 조급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두 분 계시는데요. 네.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이정호 대표님, YC 어떻게 보시나요? 네, YC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살아남아야 IC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웨이퍼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렇게 주가가 요즘 재미없게 흘러가는 이유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별로 없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와 고리가 제일 크냐라고 본다면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이 YC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 매출액이 HBM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흐름이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YC도 HBM 검사 장비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모멘텀은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YC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둘러보시면은 강력한 거는 딱 10,000원 선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10,000원 선 밑에서는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 그 위에서는 좀 파는 전략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손절보다는 보유 관점에서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진입하신 단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인 점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 말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주가가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에서 내가 딱 팔면 좋겠지만 또 여기를 돌파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YC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나올 호재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삼성의 HBM 이제는 성공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YC가 납품을 하는 모션이나 액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보유하신 단가 13,000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지지부지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좀 YC의 주가가 악세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될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MTS를 볼 때마다 이 종목에 손실이 나고 있는 걸 보면 좀 안타깝겠지만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가격대를 봐도 거의 12,000원, 13,000원 부근대가 왔을 때가 삼성전자가 56,000원, 58,000원대 이 가격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 움직일 때 이 종목은 2%, 3%를 움직이니까 변동 속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뿐이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호재가 나올 경우에 이 YC도 호재를 덩달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버티면서 가져가는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1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확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나. 비중을 10% 정도 빼고 나머지 20% 정도는 그때는 이제는 진입가 부근에서 좀 비중을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15,000원 부근에서 이제는 수익으로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여쭤볼 게 삼성발 효제가 나오면 네. 그 YC가 저가로 예를 들어서 10,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네. 추가 다른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해서 또 빠져나와도 되나요? 그거는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이 간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YC도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이 YC만 자체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들어가시는 거는 좀 추가 매수는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50,000원이 깨진다.
라고 봤을 때 YC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5만 원 밑으로 깨지면 정말 저가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C도 동반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C 자체적으로만 빠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랑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지 이게 엇갈리면서 YC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지켜보면서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하시면서 또 언제든 고민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삼성전자 72,000원에 40%입니다. 비중이 적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예. 매수를 계속 하셨을까요? 아니, 작년 7월 달에 많이 떨어지길 그때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물렸어요. 자, 한 번에 들어가셨고 더 오를 네. 거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전략 잘 짜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두 분 다 보유시고요.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어떤 분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박철순 이사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철순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서 조금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저렴한 가격이긴 하기 때문에 다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교체 매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삼성전자가 너무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처럼 HBM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훨씬 더 못 갔던 거잖아요. 실적도 훨씬 더 덜 나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빠른 반등이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가형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D램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도 천천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레거시 반도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이 사업부가 살아나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리스크가 좀 많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비중이 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분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금 40% 가지고 계신데 10% 정도는 한 삼성전자 아니면 10에서 20% 정도는 절반 정도까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금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또 실적이 좋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TSE 같은 종목 오늘 3%대 올라줬거든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똑같이 좀 빠졌지만 오늘 상대적으로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과 삼성전자의 차이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작년 2023년도에 영업 손실이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21억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 원 가까이 달성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4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주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실적이 좋은 회사, 급등을 했던 회사, 그리고 실적이 아직은 지지부진한 삼성전자.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 신규 매수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걸 더 많이 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TS라든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로 이거를 좀 분할해서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같이 올라가긴 방향은 같더라도 훨씬 더 수익률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TS라든지 이런 실적이 좀 올라가는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되실까요? 이스트 소프트웨어. 매수가와 비중은요? 24,200원에 15%입니다. 아유,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속상합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프트는 매도와 보유 의견이 있는데요.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보실까요? 박철순 이사님. 박철순 이사님, 이스트소프트 어떤 의미에서 매도인가요? 사실 이게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 현금화를 시키자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고 회사 자체만 보면 이건 분명히 지금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추길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지금처럼 시청자 여러분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장기 이동평균선을 좀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라는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이게 이스트 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AI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요. 대다수 종목들이 급등이 함께 나왔다가 지금 다 같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회사만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AI 소프트 내에서도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지금 저라면은 일단 시간외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15%를 가지고 계시고 24,200원이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비중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잡아드리는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은요. 일단은 17,000원입니다. 17,000원을 만약에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다가 반등 나올 때 지금 15%에서 한 20% 정도까지만 일단은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서 평단을 조금이라도 낮추신다면 지금 중간 정도 이상만 가더라도 일단은 손익분기를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7,000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일단 홀딩하신 후에 반등 보시면서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셨던 가격 부분까지 한번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